춘천시의회가 1일 춘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에 이어 시의회도 춘천시와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대형 산불과 관련해 재난당국의 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대의 고령화 문제에다 진화 헬기 추락 사고와 진화 방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릉시의회가 2026 ITS 세계총회 개최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동해선 개통 이후 후속 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강릉시 의장을 만나 12대 후반기 의정 활동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옛 원주역 부지에 건립됩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첫 반도체 교육원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마뜩해하지 않는 강원도에 이어 이번엔 춘천시 의회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의견 청취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상임위에선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절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5월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앞두고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열린 의견 청취. 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채택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강원도와의 사전 협의 부족,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가 문제 삼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은 시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용도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 데는 도의 관계기관 협의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라도 이걸 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같이 잘 추진해 나갔으면 보시고 춘천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도하고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 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라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 물어봐도 그런 답변은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한 개발이라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이 사업뿐만 아니더라도 이렇게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춘천시는 충분히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그 공청회나 여러 가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본 구상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옛 캠프페이지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 춘천시 어찌됐든 경제적 성장이 되고 또 춘천 시민의 삶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하지만 위원회가 결국 반대 의견을 채택하자 춘천시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는 2일에는 강원도 차원의 시민 토론회도 열립니다.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산불로 사망자와 부상자, 이재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 정부와 재난행정당국의 대응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산불 대책과 대응 모두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과 청송, 영양과 영도까지 번지자 정부는 산불 진화 닷새 만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의 모든 역량을 정부가 국가소방 동원령을 내리며 동원 가능한 진화 자원을 모두 투입했지만 산불과 인명피해는 더 크게 늘었습니다.
산불 상황이 더 나빠지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산불 대책과 대응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불정책기술연구소 황정석 소장은 먼저 산불진화대 인력의 고령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국내 산불진화대 11,000여 명 중 95%가 재정 일자리 사업 인력이고 고령이라 현장 투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산림청이 최근 예산을 들여 도입한 웨어러블 로봇과 드론은 실효성을 확인하지 못했고 헬기를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까지 투입해 사고 위험성은 더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불 지원제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불 초기에 산불 길목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예산을 무한 투자를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인원도 장비도 이런 게 늘어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초기부터 화재를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닌 지연제를 이용해서 진압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산불 대응책 전반에서 한계를 드러낸 정부는 뒤늦게 개선책을 찾는 모습입니다. 이번 재난이 지나가면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반도체교육원이 1일 원주시 학성동 옛 원주역 인근 부지에 착공됐습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해 도비와 시비 등 모두 434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7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시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반도체 교육원으로 반도체 공정과 확장 현실, 유지보수 장비 등이 구축돼 실습 위주의 반도체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테스트 베드라는 겁니다. 검증센터 이 기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R&D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이거는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갈 겁니다. 종국에 가서는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착공식에는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박정화 국회의원, 원광수 원주시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CR 담당 사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강릉선 KTX가 개통 7년여 만에 누적 탑승객이 3,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2017년 12월 첫 운행을 시작한 강릉선 KTX의 누적 탑승객이 지난 1월까지 3,41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선 KTX의 하루 이용객은 2018년 평균 12,000명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16,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강릉선 KTX는 2020년 3월부터 동해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으며 누적 이용객은 228만 명입니다.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는 KTX 개통 21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와 다양한 여행 상품을 운영하고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릉시의회가 2026 ITS 세계총회 개최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동해선 개통 이후 후속 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강릉시 의장을 만나 12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을 들어봤습니다. 벌써 12대 후반기가 7월에 시작돼서 지금 9개월이 지난 강릉시의 시의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19명의 시의원들이 지금 각 지역의 현안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년 동안의 기초를 다졌다 이러면은 후반기 1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인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2025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2026년 10월 달에 개최되는 강릉 ITS 세계 총회를 1년 앞둔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기반 시설을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기회발전 특구로 올해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가 확정이 되면은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는 즉시 저희들이 기반 시설을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또 중점적으로 이번에 2025년도에 해야 될 일이고 2025년 1월 1일 자로 동해선이 새로운 철도가 동해선이 부전역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릉의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해선에서 그 구간, 특히 동해에서 강릉 구간의 그 구간이 새로운 철도와 맞물리는 그런 연결 구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도청이랑 총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런 현안 사업이 올 한 해 상당히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놔야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오는 여러 가지 동해선이라든가 기회발전 특구라든가 ITS 총회로 기반으로 모든 게 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도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추락을 지금 이제 많이 한 상태고 여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소상공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시의회에서도 저희 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류형 관광상품이라든가 단체 관광객들을 유치한다든가 또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야시장을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든가 점포 환경 개선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리고 소상공인들 포함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모색해 준다든가 어떻게 하면 강원도의 그 현안 사업들을 잘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시군구 자치위원 의장협의회에 가가지고 그걸 또 피력을 해서 그 부분들이 중앙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시군구 자치군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의회 기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행안부랑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국 사무국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논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기초를 쌓았고 1년 동안에는 시민들인데 돌아갈 수 있는 성과가 돌아갈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가 심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석탄공사와 고용노동부,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삼척시는 지난달 31일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탄광근로자 이직, 전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는 실습훈련, 채용박람회 지원, 대한석탄공사는 직원 간 순환근무제 시행 등을 통해 훈련 참여를 도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